125쪽 삼각함수 그래프부터 시작을 할 텐데 우리 삼각함수의 정의 다시 생각해 보면 x 아이고 원래 책에 나와 있는 삼각함수의 정의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x를 먼저 쓸 게 아니라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 이렇게 생긴 게 삼각함수의 정의였다고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얘네들이 어떤 값을 갖는지를 살펴볼 거야 그런 소리인데 제일 위에 있는 사인 세타부터 보시면 r은 반지름이니까 변하는 게 아니죠. 변하는 건 누구냐면 세타예요. 즉 중심 가계 크기가 변한다고요. 가계 크기가 변할 때 y 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왜 보통 여러분 뭐 그래프 그리세요 그러면 y는 fx 그래프 그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거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x 좌표가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y 좌표가 하나씩 결정이 나는 거잖아, 그지?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하면 y가 하나씩 나온다고요. 정의역이고 치역이야. 정의역이 변하면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냥 눈으로 나타낸 게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각도가 변할 때마다 y 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냥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얘는 각도가 변할 때마다 x 좌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되고 이 녀석은 각도가 변할 때마다 x 좌표랑 y 좌표의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보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일단은 여기 반지름이 r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저 반지름 생각하기 귀찮으면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 그냥 그려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단위원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지름이 1인 원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볼 거고요. 원을 그릴 수가 없어. 알고 있죠? 원은 원래 그 실존하는 도형이 아니에요. 그냥 상상 속에만 있는 거야.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x축입니다. 여기 이렇게 y축이에요. 그래서 요걸 이제 시초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를. 그래서 세타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y 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세타가 돌아가는 동안에 이거 어제 삼각함수 정의 이야기하면서 슬쩍 한번 해봤다고요, 그죠? 다시 본격적으로 해보자는 거야. 그럼 세타가 0이야. 각도가 0이면 그때 y 좌표는 얼마예요? 0입니다, 그죠? 세타가 야금야금 커지면 각도가 야금야금 커지면 y 좌표가 야금야금 커지죠. 어디까지 커져요? 1까지 커지죠. 1까지. 그 뒤로 다시 줄어들죠. 0을 지나서 마이너스 1을 지나서 다시 0으로 돌아와요. 그 뒤로 다시 1 됐다가 0 됐다가 마이너스 1 됐다가 0 됐다가 1, 0, 마일 0, 1, 0, 마일 0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어제 마지막에 주기함수 이야기 했었다고요. 0에서 출발해서 1 찍고 0 찍고 마일 찍고 0 찍고 다시 돌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바퀴가 하나의 주기다 그랬다고요. 근데 이건 이제 보기 좋게 하자고 하는 거고 그래서 나타내보자면 이런 건데 세타를 이쪽 축에다가 그리고 y 좌표를 이쪽 축에다가 이렇게 그려볼 텐데요. 그러니까 세타가 커질 때마다 y 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여기다 이제 나타내볼 거다 그런 얘기인데 세타라는 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각도 세타라고 표현할 건데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정의역을 x로 많이 쓰고 치역을 y로 많이 쓰니까 이제 y는 sin x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x가 이제 각도를 나타내는 거겠죠. sin 뒤에 들어있는 거니까 여기 x축이야. 여기 y축이에요. 그림을 그려볼 텐데 우리가 아는 값 몇 개만 찍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세타가 0일 때는 0입니다. 그죠? 각도가 0일 때 y좌표 0이야. 점점점 커지죠. 요거부터 해볼까요? 요때 각도는 몇 라디안? 몇 라디안? 각도는 몇 라디안? 2분의 파이 라디안. 180도가 파이였으니까 요건 파이의 절반이잖아요. 그죠?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파이가 3.14니까 대충 3.14쯤 되니까 한 1.5, 1.6 요 정도 되겠죠? 아무튼 2분의 파이 정도 가면 그때 y좌표는 1이에요. 그죠? 세타가 돌고 돌고 돌아서 2분의 파이 정도까지 커지면 y좌표는 1이라고요. 여기서 지금 요만큼 돌아간 거야. 여기서 더 돌아갈 거야. 중심각이 파이가 되면
그때 y좌표는 0이 되죠. 중심각이 파이가 되면 그때는 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될 거라고요. 더 돌아서 중심각이 2분의 3파이까지 떨어지면 그때는 y좌표가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질 거고요. 거기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한 바퀴를 돌아서 2파이가 되면 다시 0이 됩니다. 그죠? 요 사이사이의 그림을 좀 예쁘게 다시 그려보면 우리가 아는 특수각 몇 개 있잖아요.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 그죠? 아는 각도는 뭐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런 각도들 알고 있다고요. 그죠? 0이야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는 몇 도? 30도. y좌표 얼마? 2분의 1이에요. 사인 30도잖아. 사인 30도. 사인 30도 생각해보면 y좌표 2분의 1. 즉 지금 여기 요 점의 y좌표가 2분의 파이고요. 이제 요 라디안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계속 이걸 쓸 겁니다. 이제 디그리는 안 써요.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 6분의 파이 30도 어디쯤이냐면 아마 요쯤 있을 텐데 그때 y좌표 얼마일 거라고요? 2분의 1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쯤에 점이 이렇게 찍히겠죠? 그래? 조금 더 돌아서 4분의 파이 갈 거야. 4분의 파이 갈 거야. 0이고 2분의 파이야 똑딱 그 가운데 4분의 파이 껴있을 텐데 그때 y좌표 얼마냐면 2분의 루트 2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요쯤 될 것 같아요. 3분의 파이까지 가면 60도잖아요. 2분의 루트 3 되겠죠? 여기쯤 될 거예요. 그림이 좀 내 손이 똥이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세요? 아무튼 요 사이사이에서 점점점 커져갈 텐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리니어하게 커지는 게 아니라고요. 직선으로 딱 생긴 게 아니야. 왜냐면 0이고 2분의 파이잖아요. 요거 y좌표가 0이고 1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1이면 직선이겠지. 근데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파이에서 2분의 1이에요. 직선보다 약간 더 위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다고요. 그게 점점점 완만해져 가면서 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 사이에 약간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가면서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어요. 머릿속으로 비디오를 그려봐. 여기서 각도를 이렇게 돌리는 건데 y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잖아요. 각도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고 생각해봐요. 각속도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건 아니고 아무튼 각도를 일정한 속도로 돌린다고 쳤을 때 y좌표가 변하는 걸 한번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변하는 거 6분의 파이 변했는데 요만큼 움직여요. y좌표가 이만큼 움직인다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도 6분의 파이거든요. 근데 그때 변하는 y좌표는 요만큼 움직여요. 이만큼 움직이고 요만큼 움직인다고 차이가 난다고요. 위로 많이 올라가고 옆으로 많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6분의 파이씩 움직인다고 해도 이 부분이 더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6분의 파이 가는 동안엔 이만큼이나 움직이는데 여기서 6분의 파이 가는 동안엔 이만큼밖에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더 많이 가파르고 점점점 완만해져 가더라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보면 그림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점 찍어서 여기 4분의 파이일 때는 2분의 루트 2고 3분의 파이일 때는 2분의 파이일 때는 1이다. 이렇게 해서 점 찍혀 있다고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125페이지에 y는 sin x의 그래프라면서 밑에 설명 있는 곳에 지금 동그라미 원 그려져 있고 곡선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 곡선을 그리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래서 1사분면에 해당하는 파란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선 있죠? 뭐 까만색 점선도 있는데 파란색 화살표로 이렇게 그어서 거기다 점 딱 찍혀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다시 칠판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 1사분면에서 사인 곡선이 어떻게 생겼나 하고 보면 0에서부터 1까지 커질 건데 이렇게 약간 둥그렇게 커질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뒤로 2사분면으로 넘어가면 y좌표가 1에서 0으로 점점 줄어들죠. 1에서 0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그 줄어드는 모습이 모양새가 여기서 이렇게 커지는 거나 만약에 거꾸로 돌린다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y좌표 커지는 거나 똑같을 거잖아요. 0에서 2분의 파이 갈 때 y좌표 커지는 거랑 파이에서 2분의 파이로 줄어들 때 y좌표 움직이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나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나 모양이 똑같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좌우로 대칭이 이렇게 위로 둥그렇게 생긴 모양의 곡선이 그려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이어서 3, 4분면 내려와 보면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가는 동안에 y좌표 0에서 마이너스 1로 움직일 텐데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y좌표가 변하는 모양새는 0에서 1까지 변하는 거랑 똑같이 생겼겠죠. 부호가 반대인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부호가 반대, 밑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그려질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 부분도 대충 어떻게 생겼을지 감이 오죠? 여기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요 하나만 제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 뒤로는 이 녀석을 이렇게 돌려붙이고 해서 그냥 연결해서 이렇게 꼬불텅꼬불텅 파도 모양의 곡선을 그리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0이야. 저기 2파이거든요. 지금 뭐 그린 거예요? 한 바퀴 그린 거예요. 한 주기 그린 거라고. 그럼 이 뒤로는 그림 어떻게 생겼다고? 이거랑 똑같이 생겼다고요. 그죠? 보시는 것처럼 y좌표 0에서 1 됐다가 0 됐다 마일되고 0 됐어요. 0에서 1 되고 0 되고 마일되고 0 됐어요. 그 뒤로 똑같은 그림을 계속해서 그리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뒤로도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생겼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생기게 계속해서 반복될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시계 반대 방향 말고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고 쳐도 어차피 똑같거든요. 왼쪽으로도 그림을 완성을 시키자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계속 생겼을 거다라는 거야. 영원히 반복될 겁니다. 저쪽으로도 영원히 갈 거고 이쪽으로도 영원히 갈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y는 sin x라고 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요 구간 안에만 좀 잘 그리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 나중에 연습장에다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될 거고요. 나중에 뒤에 문제 풀어보시면 뭐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래프 그리라는 소리 안 해도 방정식 풀거나 부등식 풀 때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요령을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요 사인 곡선 연습장에 여러분 실제로 그림을 그리실 때 x축이랑 y축 이렇게 긋겠죠. 근데 이게 주기가 2파이잖아요. 한 바퀴가 2파이거든요. 그래서 2파이를 먼저 정해요. 그럼 여기 이제 가운데 딱 파이라고 자르면 되죠. 그리고 나서 요 녀석을 한 번씩 더 잘라요. 여기 2분의 파이고 2분의 3파이고 왜 한 번씩 더 자르는지 이해되죠? 각각의 4분면이거든 이게. 그래서 점만 찍으면 돼요. 0, 1, 0, 마일, 0. 이거 중요한 거니까. 그러고 나서 그냥 사실은 이렇게 그어도 대충 문제는 풀 수 있는데 그래도 너무 좀 이렇게 그으면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보기 좋게 좀 동그랗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게 그냥 사인 곡선 한 주기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2파이 한 바퀴 딱 정해놓고 한 주기 정해놓고 4등분을 해서 좀 지나가야 되는 점만 짝짝짝 찍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동글동글하게 그리시면 해결된다고요. 되겠죠? 이렇게 생겼고요.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제 내용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런 건데 y는 sin x 어쨌든 삼각 함수잖아요. 함수니까 우리 뭐 생각해야 되냐면 이런 거 찾는 거야. 정의역, 치역, 또 뭐 주기가 있는지 대칭성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y는 sin x의 정의역은 즉 x에다 넣을 수 있는 값은 실수 전체죠. 저쪽으로도 영원히 갈 거고 이쪽으로도 영원히 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녀석 실수 전체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죠? 치역은요. 튀어나오는 y값 물어보는 거지. 그죠? 그림 보니까 어때요? 제일 위에 올라갔을 때가 1이잖아요. 제일 밑에 내려갔을 때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 곡선도 곡선이지만 원 생각해보면 되잖아. y좌표는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밖에 없어요. 그죠? 그 바깥쪽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인 곡선의 치역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주기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0부터 2파이가 한 바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주기는 2파이인 녀석이에요. 그죠? 실제로 그림을 그려봐도 이렇게 생긴 녀석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다음 녀석들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금 작게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요 그림을 완성을 시켜 조금 더 그려가지고 이렇게도 생겼는데 지금 제가 여기다 그림 두 주기 그린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이만한 거 복사해가지고 뒤에다가 붙여도 당연히 똑같은 그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복사해서 붙여 넣는 게 주기인 게 맞는데 그 중에 제일 짧은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지? 아, 이만큼 복사해서 붙여 넣어도 되지 않나요? 맞는데 요게 딱 하나의 단위잖아요. 그죠? 요게 제일 짧은 단위니까 요 녀석을 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한 바퀴이기 때문에 주기가 2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주기라는 건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0,0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시작이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간격이 중요한 거야. 똑같은 그림이 다시 얼마만큼 떨어져서 나오는지를 보는 거라고요. 여기서 출발했으면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여기가 또 딱 끝나고 이거랑 똑같이 생긴 지점이 여기 있는 거잖아. 그죠? 얼마큼 떨어져 있다고? 2파이만큼 떨어져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주기가 2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됐죠? 대칭성. 이거 어제 얘기했던 거죠. 원점 대칭이니 Y축 대칭이니 중점이 있냐 없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여기가 원점이고요. 이 원점에 대해서 아래로 위로 180도 돌리면 딱 겹치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곡선이 될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sin x 곡선이고요. 이 원점 대칭이라는 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생긴 거야. 우리 어제 이야기했는데 f-x가 -fx랑 같아요. 이게 원점 대칭이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f가 아니라 sine이라고 써보면 무슨 얘기다? sin -x가 -sin x랑 같아요.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이거 어제 그냥 썼던 표현 방법을 쓴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정도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이거 책에 어디 다 써 있을 거예요. 그 125쪽에 보시면 첫 번째 박스에 써 있어요. sin x 곡선의 성질이라면서 써 있는 거 정리하려고 칠판에 그냥 쓴 겁니다. 이제 따뜻해지지 않았어? 히터 좀 끌까요? 뒤에. 고맙습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림 그려볼 건 코사인 곡선입니다. y는 코사인 x. 얘도 결국 요 x는 x라고 썼지만 이제 중심각을 이야기하는 거고 y라고 썼지만 원 입장에서 보면 뭘 찾는 거예요? x좌표를 찾는 거예요. 그지? 코사인이라는 건 각이 변할 때 x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땐 정의역을 x, 치역을 y라고 나타내는 거니까 y는 코사인 x라고 쓴 거고 실제로 요 x가 나타내는 건 각도를 이야기하는 거였다고요. 중심각, 동경의 크기, 요 y가 뭐라고요? 원 위에 있는 x좌표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구체적으로 그리기 전에 요 원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면 세타가 0일 때 x좌표는 1이잖아요. 그죠? 1에서 출발해서 줄어들면서 0 됐다가 더 줄어서 마이너스 1까지 됐다가 이제 다시 커지기 시작해서 0 됐다가 1로 돌아오죠. 요게 한 바퀴입니다. 됐죠? 들어갔죠? 머릿속에? 자, 그림 그릴 거예요. 얘도 여기다 이제 코사인 곡선 그림을 그려볼 건데 사인 했던 것처럼요. 세타가 0일 때, 각도가 0일 때 x좌표 얼마였냐면 1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0,1을 지나가겠죠? 그 다음 90도 돌릴 거예요.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갔더니 x좌표 0입니다. 정신 차려. 0입니다. 그 다음 더 돌아갔어요. 파이까지 갈 거예요. 파이까지 가면 x좌표 마이너스 1이에요. 파이까지 오면 요 지금 똑같이 파이까지 오면 마이너스 1로 떨어지고요. 더 돌아서 2분의 3파이까지 오면 x좌표 0이 될 거고요. 더 돌아서 2파이까지 오면 1이 될 겁니다. 얘는 요게 한 바퀴죠. 그렇죠? 그 뒤로 똑같이 생긴 게 반복될 거예요. 그럼 요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그림 살펴보자인데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그림은 얘도 1, 4분면만 잘 그려보면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잘 그리면 복사해서 붙여 넣을 건데 설명 안 들어도 대충 어떻게 생겼을지 감이 오지 않나요? 어떻게 그려 먹었을지? 왜냐면 자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1, 4분면에서 y좌표가 변하는 거 0부터 1까지 변해요.
x좌표는 1에서 0으로 변하거든요. 그럼 y좌표가 점점점 커지는 모양새나 x좌표가 점점점 커지는 모양새나 똑같이 생겼을 거잖아요. 원이잖아. 그죠? 우리 삼각 B 할 때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사인 값 이렇게 쭈르륵 써놓고 코사인 어떻게 찾을 거라고? 뒤집어서 찾을 거라고. 순서 그대로 뒤집어서. 그죠? 사인 곡선 이렇게 생겼어요. 0에서 90도 사이에 사인 값, 코사인 값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탁 뒤집으면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라고요. 요 그림 그대로 뒤집어서 여기다 꽂아 넣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그 뒤로는 뭐 계속 복붙하는 거지 뭐. 돌려 붙이고요. 올라갈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하나의 주기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2파이. 여기 2분의 3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뒤로도 어차피 생긴 건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내려오고 가고 올라가다가 멈추고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왼쪽으로도 마찬가지 계속 갈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그려놓고 나서 보면 약간 눈치챌 수 있죠. 노란색이랑 이 주황색이랑 비교해 보면 평행이동 시키면 딱 겹쳐요. 그죠? 요 노란색 그림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딱 시키면 요 놈이랑 겹치게 될 거라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요 그림이나 기본적으로 생긴 모양은 비슷하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녀석도 똑같이 정의역, 치역 살펴볼 건데 정의역이야 뭐 당연히 실수 전체겠죠. 치역도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되겠죠. 이놈 평행이동하면 이해되니까 x좌표 그냥 영원히 가는 거고 y좌표의 간격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치역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는 건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최대값으로 얼마를 가진다? 1을 갖는다 그런 얘기예요. 최소값을 얼마 갖는다? 마이너스 1을 갖는다 그런 얘기라고요. y좌표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주기 살펴보면 요 녀석의 주기도 똑같이 2파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대칭성 살펴보면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약간 달라지죠. 요 녀석은 아까 노란색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 녀석이었는데 얘는 보니까 어때요? y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이 생겼죠. 이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약간 코수염 모양으로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요 녀석 같은 경우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곡선이 그려지고요.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우리 어제 어떻게 썼냐면 f-x가 fx랑 같아요 이렇게 썼다고요. 그죠? y좌표 둘이 같은데 x좌표의 중점이 0이야 그 소리였다고요. 이거를 코사인 가지고 쓰면 이렇게 생긴 거지. 코사인 마이너스 x가 코사인 x랑 같아요 그런 소리가 된다고요. 그죠?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나 코사인 2분의 파이나 같은 값이라고요.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나 코사인 파이나 같은 값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마지막 그림은 탄젠트인데 탄젠트는 조금 까다롭게 생겼거든요. 어떤 거냐면 탄젠트 곡선이 까다로운 이유는 이게 사인이나 코사인은 반지름이 어차피 숫자였기 때문에 x 좌표만 보거나 y 좌표만 딸랑딸랑 보면 돼서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요 사이만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탄젠트는 분모도 변하고 분자도 변해요. 똑같은 단위원 그려놓고 나서 각도를 변화시켜 보면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는 x분의 y가 이거분의 이건데 조금 더 올라가면 x분의 y가 요거분의 요거야. 그러니까 분모도 달라지고 분자도 달라진다고요. 두 개가 다 달라지니까 그림으로 보기가 약간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걸 갖다 쓰냐면 x는 1이라는 직선을 하나 그어요. x는 1이라는 직선은 요 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접선이 되겠죠. 요 상태에서
요 녀석에 해당하는 탄젠트를 찾고 싶을 때 요거 연장을 쭉 해서 얘랑 만나게 할 거야. 그러면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랑 이렇게 생긴 커다란 삼각형은 닮아 있는 녀석이에요. 연장을 그냥 쭉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이건 지워버릴까요? 이거는 원래는 요점 가지고 생각하는 거니까 조그만 직각삼각형 가지고 탄젠트를 찾아야 하는데 이걸 쭉 연장해서 그냥 확대시킨 거라고요. 닮아 있는 녀석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조그만 삼각형은 탄젠트를 찾을 때 x분의 y니까 둘 다 숫자가 얼마인지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또 큰 삼각형 가지고 탄젠트 세타를 찾을 땐 이거 분의 이거잖아요. 그죠? 이 길이 분의 요 길이를 찾으면 되는데 이 길이가 얼마야? 1이에요. 1. 항상 1이라고.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가 누구다? 그냥 요점의 y좌표 자체가 그냥 탄젠트 세타다 그런 이야기예요. 분모를 1로 억지로 바꾸는 거야. 삼각형을 확대시켜가지고. 세타를 약간 변화시켜서 요만큼이 됐다고 보면 이것에 해당하는 탄젠트는 원래 요거분의 요거로 찾아야 하지만 둘 다 변하는 게 싫다고 그래서 얘를 쭉 연장해서 닮아 있는 삼각형 하나를 그려보면 이제는 이거 분의 이거 가지고 탄젠트를 찾을 텐데 요 녀석의 길이가 1이니까 이 값 자체가 그냥 탄젠트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옆에다 점을 찍으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였다고. 그래서 요 녀석 가지고 그림 이것도 책에 다 있어요. 설명 듣고 책 봅시다. 얘도 각도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면서 해보면 세타가 0일 때 탄젠트의 값은 0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특수가 몇 개만 6분의 파이, 탄젠트 6분의 파이는 탄젠트 30도고요.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루트 3이면 모르겠다. 대충 한 요쯤 되려나? 4분의 파이. 뭐 이쯤 된다고 보고요. 탄젠트 4분의 파이는 45도니까 1이겠죠?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입니다. 탄젠트 3분의 파이는 탄젠트 60도니까 루트 3이에요. 그 뒤로 우리가 아는 값은 없죠. 근데 루트 3이라는 걸로 봐선 이미 얘네들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밖에 왔다 갔다 못하는데 얘는 이미 루트 3이 됐죠. 1보다 한참 큰 값이 이미 나온다고요. 더 큰 값이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각도를 점점점 크게 할 거야. 90도에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90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탄젠트의 값은 어때요? 갑자기 미친 듯이 커져요. 여기서 요만큼 움직이면 탄젠트의 값은 한 요 정도 커지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커지다 보면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탄젠트의 값이 미친 듯이 커진다고요. 그러다가 결국 얘가 90도가 돼버리면 2분의 파이가 돼버리면 더 이상 탄젠트는 없죠. 삼각형이 안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뭐다? 점점점 커질 건데 커지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다가 결국 2분의 파이가 되면 탄젠트 값은 없어요. 터집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삼각비 표 할 때도 0도에서 90도까지 할 때 탄젠트는 0에서 90도일 때 없었다고요. X표 제가 이렇게 쳤잖아요. 그죠? 뭐라고도 설명할 수 있었냐면 탄젠트라는 건 어디 갔어? 제목을 안 썼네. 탄젠트라는 건 코사인 분의 사인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2분의 파이라는 값에서 탄젠트 2분의 파이라는 건 코사인 2분의 파이분의 사인 2분의 파이인데 코사인 2분의 파이가 얼마였어요? 0이었다고요.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0분의 1이다 그런 이야기야. 0분의 1은 값이 없는 거잖아요. 분모가 0이면. 그래서 탄젠트는 2분의 파이에서 값을 갖지 못해요. 2분의 파이에서 값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점근선을 가지게 돼요. 요 녀석 가면 갈수록 2분의 파이에 가까워지기만 하지 닿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올라가요. 그럼 2분의 파이를 딱 벗어나면 어떻게? 각도를 약간 더 키워서 요만큼 커졌다고. 그럼 이건 또 어떻게? 여기다 그어야지. 해서 이렇게 만나게 할 거라고요. 그럼 요 점의 y좌표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2, 4분면으로 넘어왔을 때 요 점의 y좌표까지는 좋은데 탄젠트는 2, 4분면에서 음의 값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여기다가 점을 찍으시면 안 되고 요 값 찾아서 뒤집어 가지고 밑에다 점을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2, 4분면에 해당하는 그림은 어떻게 생겼다는 소리냐면
요 녀석 돌려서요. 요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칠판이 좀 좁아가지고 못 그리겠는데 요 녀석을 이렇게 180도 돌려서 여기다 이렇게 꽂아 넣으시면 돼요. 여기서 탄젠트가 점점점 커지잖아요. 여기선 탄젠트가 점점점 줄어들 거잖아요. 탄젠트의 절대값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0에서부터 점점점 커져서 졸라 큰 숫자였다가 훅 떨어져서 졸라 마이너스 점점점 커져가면서 점점 커져가면서 0이 될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 뒤로는요. 내려가다 보면 점점점 다시 커지겠죠. 탄젠트는 3, 4분면에서 양의 값을 가져요. 점점 커질 거라고요. 커지다가 얘도 점근선 다시 저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끝나는 녀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약간 사인 코사인하고는 전혀 다르게 생겨먹은 이상한 그림이죠. 아무튼 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라는 걸 좀 아셔야 되고요. 왼쪽으로도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이 녀석도 그림이 이렇게 생겼으니 자세한 그림을 좀 이따 여기 책에 있는 걸 볼 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얘도 정의역, 치역, 또 주기, 대칭성 이런 거 확인을 해볼 텐데 정의역 살펴보면 얘도 실수 전체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탄젠트의 값이 정의되지 않는 값들이 있어요. 2분의 파이일 때 또는 요건 파이야. 파이에는 있어요. 2분의 3파이일 때 2분의 3파이일 때 값이 없어요. 또는 2분의 5파이일 때 이런 등등해서 값이 없거든요. 그림에서 보면 Y축이랑 딱 겹칠 때 동경이 Y축이랑 겹칠 땐 삼각형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탄젠트의 값이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정의역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녹화 중이니까 욕은 할 수 없고 그지? 욕을 할 수 없지. 뭐라고? 그냥 자. 헛소리하지 말고. 탄젠트 함수의 정의역 뭐였다고? 정의될 수 없는 값들이 몇 개 있었는데 요 녀석들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 녀석들을 손으로 다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것을 일반각으로 나타내보자는 거야. 일반각으로. 나타내보면 뭐라고 할 수 있다. 2분의 파이에서 정수 파이만큼 더하는 거지. 2분의 파이에 1파이 더하고 2파이 더하고 3파이 더하고 혹은 뭐 1파이 빼고 2파이 빼고 그래서 걔를 뭐라고 쓸 거냐면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n에다가 정수 집어넣으면 되겠죠. x가 이거 아닌 실수 전체예요. 저 때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에서 값들이 존재하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넣을 수 없는 값이 이거였거든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점근선이라고 불렀다고요. 점근선 여러분 유리함수 할 때 했죠. 점근선 점차 근접하는 선이야. 가까워지기만 해요. 닿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넣을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에서 탄젠트의 값은 없다. 그걸 점근선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치역은요. 얘네 둘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만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치역이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요. 영원히 올라가요. 점근선에 가까워지면서 영원히 올라갑니다. 밑으로도 영원히 내려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치역이 실수 전체인 녀석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주기는요. 사인 곡선 같은 경우에 주기가 2파이였어요. 코사인의 곡선도 여기서부터 내려왔다 다시 올라간 여기가 2파이였어요. 탄젠트는요. 여기서부터 올라가죠. 밑에서부터 올라오죠. 지금 보면 여기서 올라가는 그림이랑 여기서 올라가는 그림이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2파이가 아니라 오히려 파이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물론 2파이를 돌아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긴 하는데 파이까지만 돌려도 탄젠트는 똑같은 그림이 다시 반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 녀석 같은 경우에 주기가 2파이가 아니라 그냥 파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그렇게 생겼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대칭성. 그림 보면 이해가 되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원점 기준으로 180도 돌리면 그림이 겹칠 테니까. 그리고 이것도 탄젠트를 이용해서 표현해보면 탄젠트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탄젠트 x와 같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그래프 또 성질 되겠다라는 거고요. 칠판에다가 다 한꺼번에 그리고 싶어서 좀 꾸역꾸역 쑤셔 넣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지긴 했는데 책에 여러분 보시면 125쪽, 126쪽 이게 앞뒤로 있어가지고 조금 보기 불편하죠. 근데 뭐 원래 탄젠트 곡선은 혼자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사인 곡선, 탄젠트 곡선이 사인 곡선, 코사인 곡선이 하나의 그림 위에 있는 게 좀 중요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밑에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는 거 그거 제가 칠판에다 옮겨 놓은 거니까 눈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사인이랑 코사인 곡선은 정말 한 뭐 많이 그리게 될 거예요. 뭐 횟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말했지만 뒤에 가서 방정식, 부등식 풀 때도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 푸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건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이렇게 꼬불텅꼬불텅 그리는 게 둥글둥글 그리는 게 여러분 연습장에 그려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잘 안 그려집니다. 다 똥손이잖아. 그림 잘 못 그리잖아요. 그죠? 직선 그어봐. 그럼 직선 막 꼬불텅꼬불텅하게 긋잖아. 그지? 우리 사람 손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글씨 쓰는 거 보면 대충 알아요. 잘 그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어. 다 개판으로 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꼭 지나가야 되는 점들을 잘 찍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사이를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시면 그나마 볼만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고요. 사인 곡선 그려봐 그러면 지우기 싫지만 어쩔 수 없다. 사인 곡선 그려봐 그러면 또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너무 좁게 그리면 문제 풀기가 조금 어려워요. 넓게 그리시는 게 좋아요. 조금 넓게 이렇게 그리시는 게 문제 풀기가 훨씬 좋고요. 실제로 그림을 그려도 약간 이 정도 비율이에요. 이 정도 비율. 왜냐하면 파이가 3.14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대충 반올림해서 3이라고 생각해보면 이 길이가 3이야. 요 길이는 1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3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능선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좁게 그림을 그리시면 비율에 너무 안 맞게 그리는 거야. 물론 뭐 그래프 그리시오라는 문제는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내가 여기 2분의 파이고 1이라고 하면 되지. 그건 상관없는데 책에도 보면 자리가 없으니까 되게 비율 이상하게 그려놓는 그림도 있는데 원래 대충 실제 비율은 이 정도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같은 걸로 그래프 그리는 거 있잖아요. 뭐 지오지브라 뭐 이런 걸로 그려보면 약간 이 정도의 비율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책에도 보시면 회색 박스 안에 있는 사인 곡선이랑 설명에 나와 있는 사인 곡선 보시면 약간 비율이 다르다는 거 보이죠? 박스 안에 있는 건 자리가 좁으니까 양옆을 찌그러뜨려 가지고 약간 위아래로 높이 생긴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그거보다는 밑에 설명 칸에 있는 그림이 조금 더 현실적인 그림이에요. 생각보다 좀 넓적하게 생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아무튼 여러분 그림을 그리실 땐 꼭 지나가야 하는 점들을 콕콕콕 찍어가면서 잘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한 1,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125쪽, 126쪽에 나와 있는 거 읽어보시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제가 칠판에다 그린 거랑 똑같은 순서대로 한번 이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연습장에 그려보셔도 좋고 담아서 같이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제 얘를 어떻게든 좀 쉽게 그리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막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을 막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교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들 많이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사인 곡선이든 코사인 곡선이든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갖잖아요. 그래서 1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요. 뭐 실선 그어도 상관없어요. 1이랑 마이너스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기를 파악해야 되니까 x좌표 찾아야 되잖아요. 요 정도의 길이가 1이면 파이는 이거 3배 하는 거잖아요. 눈대중으로 대충 뭐 한 요쯤 되려나 해서 여기다 이제 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 2파이쯤 되겠죠?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에 반띵 한다고요. 그래서 박스를 만들어요.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 8칸짜리 저렇게 8칸짜리 상자를 만든 다음에 꼭 아까 말했죠? 지나가야 되는 점 잡으라고. 사인 곡선이니까 요 점 지나가고요. 여기 지나가고요. 여기 지나가고요. 여기 지나가고 여기를 지나가요. 그 사이에 그냥 그림 그리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탄젠트는 아니 코사인은 0,1 지나가죠. 코사인은 x좌표였기 때문에 1에서 출발해서 1, 0, 마일 0, 1이야. 그죠? 그러니까 1, 0, 마일 0,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탄젠트는 여기가 점근선이에요. 여기도 점근선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위로 올라가요. 밑에서부터 올라와요. 위로 올라가요. 밑에서부터 올라와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탄젠트 곡선이 이렇게 빨갛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비율 맞춰서 그림 그리는 연습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 얘기고요.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아무것도 안 붙은 좀 퓨어한 사인 곡선이잖아요. 근데 이제 얘를 조금씩 괴롭히기 시작해 볼 거예요. 약간 이렇게 2 곱해서 2 사인 x. 그냥 사인 곡선 하나를 그려보면 1, 0, 마일 0 여기 있죠?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요렇게 제가 지금 흰색으로 그린 게 그냥 사인 곡선 한 주기를 그린 거예요. 여기 파이고 여기 2파이고 여기가 1 여기 마이너스 1 y는 2 사인 x 그려보래. 얘랑 쟤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요 2는 x한테 붙은 거야 y한테 붙은 거야? y한테 붙은 거야. x한테 붙은 거면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죠? 2x가 아니라 sin x에 2를 곱한 거 사실은 뭐 한 거야? y를 2로 나눈 거예요. 그죠? 2분의 y에서 2가 1을 넘어온 거라고요. 그럼 y 대신에 2분의 y가 들어갔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 y 대신에 2분의 y가 됐어. 그럼 무슨 얘기다? 좌표가 2배 된 거다. 좌표가 2배 된 거니까 식은 2분의 y가 돼야 원상복귀 돼요. 아, 이거 별론가? 그럼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원래는 y는 sin x야.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1 나와야 돼요. sin 2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y좌표잖아요. 1이라고,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1이 나와야 돼요. 여기다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뭐 나와야 돼요? 2가 나와야 돼요. 요거 1이었으니까 2 곱해서 2 되는 거라고요. 2 되죠? 그러니까 다시 요 녀석을 노란색으로 그려보면 0 집어넣으면 0이 나와요. 똑같이 0 곱하기 2는 어차피 0이니까. 그런데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사인 2분의 파이는 1인데 거기에 2를 곱했으니까 y좌표는 2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서 1이 아니라 2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파이 집어넣으면 0이니까 어차피 0 되는 건 똑같겠죠? 2분의 3파이 집어넣으면 원래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더 밑으로 많이 내려갈 거라고요. 0 집어넣어서 0 나오는 건 똑같겠죠. 그러니까 지나가야 되는 점이 원래는 0, 1, 0, 마일 0이었던 게 0, 2, 0, 마 2, 0 이렇게로 바뀌었다고요. 즉 위아래로 진폭이 더 커졌다 그런 소리인 거지. 실제로도 그림을 그려보면 y좌표가 다 2배씩 돼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y는 2 sin x 곡선이에요.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다고요? 최대값과 최소값이 달라졌다고요. 책에는 그런 표현 없는데 진폭이 달라진 거예요. 진폭이란 용어를 굳이 이게 뭐야 라고 말 안 해도 이해되죠? 진동하는 폭, 그 진폭이 2배가 된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이해되죠? 감이 오죠? 2분의 1 sin x 뭐 하라는 이야기야? 짜부시켜라 그 얘기지. y좌표가 2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0 똑같이 지나갈 건데 2분의 1 지나갈 거고 0 지나가고 마이너스 2분의 1 지나갈 거니까 그림이 좀 납작해져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라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사인 앞에 붙어있는 요 개수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진폭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위아래로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될 건지. 물론 갑자기 여기 마이너스 같은 게 붙으면 위아래가 뒤집어지기도 하겠죠. 그죠?
밑으로 먼저 갔다가 위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가 붙으면. 오케이? 아무튼 앞에 오는 녀석은 진폭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 녀석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sin EX. 이거는 이제 x 대신에 EX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요 놈은 뭐 한 거냐면 x좌표랑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생각해봐요. 0 집어넣으면 똑같이 0이 나오죠. 근데 나는 x에다가 4분의 파이밖에 안 넣었어. 나는 x에다 4분의 파이밖에 안 넣었다고. 근데 이 사인 입장에서는 뭐가 들어온 것처럼 계산해야 돼요? 2분의 파이가 들어온 것처럼 계산해야 돼요. 나는 4분의 파이 넣었지만 얘 입장에서는 2분의 파이가 들어온 거라고요. 나는 여기다가 파이 넣을 거거든요. 나는 파이 넣었지만 얘는 뭐 들어온 것처럼 2파이 들어온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야.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될 녀석에 x 대신에 2x가 들어갔다는 건 좌표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짜부되는 거예요. 압축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대. 그럼 원래는 2파이를 넣어야 한 주기가 끝나는 건데 여기다가는 0부터 파이까지만 집어넣으면 한 주기가 끝나는 거지. 나는 요 x에다가 0부터 파이까지만 넣으면 돼. 그럼 알아서 2배 할 거거든 얘가. 그래서 사인 입장에선 0에서 2파이까지 들어온 거로 인식할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0에서 파이까지밖에 안 넣었지만 얘는 한 바퀴가 다 돌아가야 돼. 0, 1, 0, 마일 0이 다 돌아가야 된다고. 0에서 파이 사이에. 그러니까 원래 0에서 2파이였던 게 파이로 줄어들었다고요. 그 그림이 쭉 짜부된 거다 그런 이야기지. 그래서 지나가야 되는 점이 0, 1, 0, 마일 0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흰색이랑 비교하세요. 흰색 곡선이 원래 곡선이었다면 얘가 sin EX가 되는 거고요. 조금 더 그림을 그리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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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점이 찍혀서 그림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0에서 2파이까지 한 주기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했더니 내가 여기다가 0에서 2파이까지 넣으면 사인 입장에선 0에서 4파이가 들어온 것처럼 인식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두 주기가 들어간다고. 0에서 2파이 사이에 색깔이 다 비슷비슷해. 빨간 걸로 다시 그릴게요. 0에서 2파이 사이에 두 주기가 들어가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요 녀석은. 오케이? 그러니까 x 앞에 붙어있는 숫자는 주기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x좌표랑 관련이 있다. 주기가 파이로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만 더. 다른 색깔이 없는데? 잠깐만. 뭐 없나? 뭐 없네? 아 이거 쓰면 안 되는데. 뭐 쓸까? 하나 더. 어이씨, 뭐야 이게? y는 sin 2분의 1x. 이번엔 x 앞에 2분의 1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사인 입장에서는 한 주기가 되려면 0부터 2파이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럼 나는 x에다 0부터 어디까지 넣어야 돼? 4파이까지 넣어야 돼. 그래야 얘는 한 주기가 됐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0에서 2파이거든. 4파이면 아마 이쯤에 있겠죠? 여기까지 가야 한 바퀴가 끝나는 거야. 0, 1, 0, 마일 0이 여기까지 와야 끝나요? 그럼 2파이까지밖에 없잖아 지금 여기에?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0 찍고 1 찍고 0 찍고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 뒤로 마일 찍고 0 찍고니까 이렇게 생겨서 한 주기가 끝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앞에가 2분의 1이 되면 주기가 늘어났다고 2배로.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히 어떻게 되느냐는 제가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사인 입장에서 보면 2파이가 들어와야 한 바퀴가 끝나는 거야. 거기에다가 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딱 중간까지 오는 걸 다 그리고 싶은데 sin 2x면 x에다가 나는 파이까지만 넣으면 돼. 그럼 알아서 한 바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파이까지만 놓고 한 바퀴를 딱 그리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x에다가 내가 4파이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 한 바퀴가 끝난다고. 그래 0에서 4파이에다가 1 찍고 0 찍고 마일 찍고 0 찍고를 그리는 거야. 물론 어디에 1이고 0이고 마이너스 1인지는 4등분해서 점 찍는 거예요. 0에서 4파이가 한 주기가 돼야 되니까 4등분을 하면 파이에서 1 되는 거고 2파이에서 0 되는 거고 3파이에서 마일 되고 4파이에서 다시 0 되는 거라고요.
이해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요 앞에 x 바로 앞에 오는 숫자는 주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걸 좀 일반화해서 쓰면 이런 거야. y가 a sin bx 이렇게 생겼대. a는 뭐랑 관련이 있는 거라고요? 진폭하고 관련이 있는 거라고요. 위아래로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주기가 2배 늘었고 주기가 반으로 줄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A 때문에 달라지는 건 뭐냐면 제가 설명할 때는 진폭이라고 했는데 책에서는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달라진다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최대값이 뭐다? A다. 근데 혹시 A가 음수일 수 있으니까 그냥 절대값 A다 이런 거예요. 최소값은 뭐다? 마이너스 달려있는 절대값 A다. 이해되죠? 사인이 1이랑 마이너스 1 사이이기 때문에 A를 곱하면 그냥 A랑 마이너스 A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 A가 2면 2랑 마이너스 2 사이고 A가 2분의 1이면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로 왔다 갔다 하게 된다고요. 오케이? B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요? 주기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주기가 달라진다고? 주기가 뭐로 바뀌어요? B분의 절대값 B분의 2 사인 안에 2파이가 되려면 내가 x에 뭐 집어넣어야 될지 생각하는 거야. 사인은 2파이가 들어와야 돼. 그래야 한 바퀴 끝난다고. 그럼 여기가 bx면 나는 도대체 x에 뭐 집어넣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 넣어야 돼? p분의 2파이 넣어야 돼. 그래야 한 바퀴 끝난다고요. 그죠? 물론 b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주기도 양수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주기가 뭘로 바뀐다? 절대값 b분의 2파이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그냥 무작정 외우려고 하시면 금방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생각해야 돼. 사인이란 놈은 원래 주기가 2파이니까 내가 x에다 뭘 집어넣어야 한 주기가 끝날까를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놈은 주기가 뭐라고? 파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야 한 바퀴가 끝나는 거잖아. 이해되죠? 하나 연습할까요? 그럼 저 마지막 식에서 네. 사인 2분의 1 x에서 앞에 2가 붙이면 그러니까 최대값이 저 상태에서 2가 되는 거예요.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 얘기하는 거죠. 자, 요거 한번 그려봅시다. y는 2 sin 2분의 1 x. 요 놈 때문에 뭐가 달라진다고요? 이거 달라진다고요? 여기를 1이라고 생각할 건데 요 놈 때문에 이제 최대값이 2까지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림을 그려야겠죠. 2 여기 마이너스 2. 그지? 요 2분의 1 때문에 뭐가 달라진다고요? 주기가 어떻게 된다고? 4파이가 된다고요. 그지? 사인은 원래 2파이를 주기로 가는 녀석이니까 x에다가 4파이를 넣어야 한 주기가 끝난다고요. 요 정도가 1이니까 요 1, 2, 3 요쯤이 파이가 되겠다. 그죠? 여기가 또 2파이 요쯤 3파이 여기가 4파이 여기까지 가야 한 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가 한 주기라는 말은 이제 4등분 하는 거잖아요. 2파이, 파이, 3파이 4등분 해놓고 지나가야 되는 점 찍는 거지. 점 찍으면 어떻게 생겼다고? 0, 2, 0, 마이너스 2,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sin x 곡선은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1, 0, 마일 0이에요. 원래 사인 곡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더 그려보면 이게 원래 사인 곡선이거든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이죠? 앞에 2 붙은 것 때문에 위아래로 늘어났고 x 앞에 2분의 1 때문에 옆으로도 늘어났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요 2는 원래 얘한테 온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서 얘 될 때 x 대신에 2분의 x, y 대신에 2분의 y야. 그러니까 x축으로도 2배 늘어나는 거고 y축으로도 2배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뻥튀기가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게 요 a와 b가 하는 역할이고요. 더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만 더 연습은 이따 있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뭐도 할 거냐면 평행이동도 할 거야. 평행이동. x축으로 평행이동, y축으로 평행이동. 최종판은 이거예요. y는 a에
사인 bx 더하기 c 더하기 d. a하고 b는 아까 이야기했던 거다, 그죠? a는 진폭, b는 주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c는 여기 있는 c는 c 단독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b로 묶여서 x 더하기 b분의 c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x 대신에 x 더하기 b분의 c가 들어간 거지. 평행이동 한 거라고요. 어떻게 평행이동? x축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 x 대신에 x 더하기 b분의 c니까 부호 반대로. 그죠? 그래서 이 녀석 x축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 얘는요. y축으로 d만큼 평행이동. 얘도 원래는 y 마이너스 d였을 거잖아. 그 1로 넘어와서 플러스로 바뀐 거니까. 그죠? 이 부호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뒤에 붙어 있는 c하고 d가 하는 역할은 평행이동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제가 지금 사인 곡선 가지고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탄젠트 곡선이나 코사인 곡선도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원래 곡선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주기가 달라지는지, 폭이 달라지는지, 혹은 평행이동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책으로 가서 연습 하나 해볼까요? y는 2 코사인 3x. y는 2 코사인 3x. 이렇게 생긴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고요. 요거 제가 같이 그려볼게요. 2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요? 얘는 최대값, 최소값이랑 관련이 있어요. 진폭이랑 관련이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쯤을 1이라고 보면 여기가 2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되겠죠? 그래서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에요. 코사인 3x래요. 여기 3은 뭐 하는 거죠? 주기랑 관련이 있어요. 주기가 뭘로 바뀌었다? 3분의 2파이로 바뀌었다. 3x가 2파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지금 여기가 1이었으니까 1, 요쯤이 파이고요. 여기쯤을 2파이라고 하면 대충 비율이 맞을 것 같은데 요 녀석 주기가 뭐였다고? 3분의 2파이였다고요. 그지? 여기가 파인데 3분의 2파이면 요쯤이잖아요. 여기가 3분의 2파이거든요. 여기서 한 주기가 끝나야 돼. 여기서 하나의 주기가 끝이 나야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얘 뭐 하면 돼? 얘를 4등분 하는 거지. 한 주기니까. 4등분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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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죠. 코사인 곡선이네. 출발이 어디예요? 위에서 출발해야죠. 2, 0, 마이, 0, 2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속 그려보면 으이씨, 잠깐만 이렇게 계속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위아래를 2배 늘리고요. X축으로 3배 찌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한 주기에 끝났어야 되는데 쭉 쭈그러뜨려서 3배만큼 쭈그러뜨리니까 지금 이 안에서 한 주기가 끝나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책에 보시면 책에 지금 292번 문제 푼 건데 292번에 2번 푼 거거든요. 그래프 그려져 있는데 이 그래프 개뻥이에요. 실제로 저렇게 생겼어요. 훨씬 더 납작하게. 지금 2번 그래프에 보시면 해설 2번에 보시면 그래프 그려져 있는 거에 점선으로 y는 코사인 x 그래프 그려져 있죠. 엄청 넓적하게 그렸잖아. 그죠? 실제로 코사인이 이렇게까지 넓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놈을 그림을 그리려다 보니 너무 비좁게 생긴 거야.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은 거라고요. 보기 좋게. 근데 실제로는 거의 이 정도로 가파르게 생긴 녀석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요. 비교하려고 2개 그려놨는데 코사인 곡선 좀 말이 안 되게 그려놨어요. 아무튼 그렇게 생겼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3번의 탄젠트도 하나 그려볼게요. y는 2분의 1 탄젠트 x. 요거 같은 경우에 요 2분의 1이 우리 사인이나 코사인은 주기라는 게 있고 진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진동을 하니까 얘가 아주 크리티컬하지만 탄젠트는 어차피 y좌표가 최대값 최소값이 없거든요. 영원히 커지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에 한다고 해서 최대 최소가 갑자기 생기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냥 달라지는 건 가파른 정도만 조금씩 달라져요. 탄젠트 곡선은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이야. 첫 번째 점근선이 2분의 파이고요. 파이가 한 주기죠. 그 다음 또 2분의 3파이가 점근선이고 2파이가 0이에요. 그 그림을 그리면 원래 탄젠트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보면 두 주기 그린 거예요. 2분의 1이니까 y좌표가 반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반씩. 요 정도로.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것뿐이지. 이렇게 단독으로 그림을 그리면 티가 잘 안 나요.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그래서 탄젠트 2분의 1 x 곡선은 그냥 탄젠트 곡선이랑 비교해보면 조금 더 이렇게 위아래를 짜부시켰으니까 납작하게 생겼다 정도인 거지, 뭐 최대값 최소값처럼 아주 많이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티가 잘 안 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밑에 그림 그려져 있죠. 그냥 사인 탄젠트 곡선이랑 탄젠트 2분의 1 곡선 둘이 비교해서 뭐야? 2분의 1 탄젠트가 아니구나. 이거 뭐야? 책에 있는 건 이게 아니죠. 이런 씨. 책에 있는 건 이미 탄젠트 2분의 1 x야, 그죠? 2분의 1의 위치가 잘못됐네요. 얘는 뭐 한 거예요? 주기가 달라졌어요. 주기가 뭐가 된 거야? 아니, 주기가 뭐 된 거다? 원래 탄젠트의 주기 뭐예요?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2파이가 된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x축, y축에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를 파이라고 보면 그림 잘리겠는데? 뭐 어차피 집에 와서 안 볼 거잖아. 여기가 화면의 경계선이에요. 요 뒤로는 녹화가 안 돼. 그래서 내가 계속 여기 있는 거야. 아무튼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인데 원래 탄젠트는 여기서 한 주기가 끝이 나고요. 탄젠트 곡선은 주기의 딱 가운데 이 점근선이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한 주기라고 보면 여기가 점근선이었을 텐데 이제는 2파이가 한 주기잖아요.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오면서 끝이 나는 거야. 한 주기로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근선이 어디로 가요? 파이로 가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 그죠? 참고로 원래 탄젠트 곡선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 원래 탄젠트 곡선이에요. 옆으로 쭉 눌러뜨린 거라고요. 2배만큼.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겼구나. 지금 그림에 보시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원래 탄젠트 곡선,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탄젠트 2분의 1 x고요. 파이, x축 파이 있는 근처 보시면, 이런 데 근처 보시면 지금 이 점선으로 된 녀석만 있지 실선으로 된 탄젠트 곡선은 없잖아요. 그죠? 주기가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런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으로 가서 294번도 보겠습니다. 조금씩 더 어려워지고 있죠. 우리 몇 시까지죠? 얼마 안 남았네. (2분의 1) 사인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얘는 뭐 하는 거라고요? 최대 최소랑 관련이 있다고요? 진폭. 얘는 뭐 하는 거라고요? x축으로 평행이동. 얼만큼 평행이동?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원래 사인 x 곡선을 먼저 그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이동을 시켜보자고요. 여기 파이, 여기 2파이,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그래서 그냥 사인 곡선 그리면 이렇게 지나갈 거니까 지금 제가 흰색으로 그리는 건 사인 곡선이에요. 이렇게 대충.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그리는 건 2분의 1 사인 x예요. 어떻게 생겼다고? 짜부될 거라고. 그죠? 0, 2분의 1, 0, 마이너스 2분의 1, 0. 아이고.
약간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요 노란색으로 생긴 녀석이 2분의 1 sin x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려야 될 건 평행이동 하겠죠. 그럼 우리 아까 요거 노란색 그림 그릴 때 제가 찍었던 점 있죠? 0, 1, 0, 마일 0. 그 녀석들을 6분의 파이만큼씩 옮기면 되죠. 여기가 파이, 2분의 파이, 6분의 파이면 요 정도 길이가 6분의 파이쯤 될 거거든요. 비율상. 그러니까 0이었던 게 여기 있는 거고요. 2분의 1이었던 게 요리로 가면 돼요. 0이 요리로 오면 되고 마이너스 1도 요리로 오면 되고 0이 요리로 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파란색 그림이 이 그림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분의 1 어디 갔어? 그죠? 그러니까 얘도 단독으로 그냥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냥 그려려니 하는 거야. 평행이동 했으니까 0,0이 아니라 그거보다 오른쪽을 지나가겠지. 조금 더 정확하게는 6분의 파이, 0을 지나가겠죠? 요 점의 x좌표가 6분의 파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 지나가는 거 정도만 표시하시면 제대로 그림을 그린 거고요. 조금 더 친절하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y절편, x절편 요 정도는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것만 쓰시면 뭐 나머지는 그냥 제대로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해설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 그 풀이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시면 x절편이 6분의 파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그 다음 x절편이 6분의 7 파이라고 써 있죠.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고요. 2파이 역배 6분의 13 파이도 써 있죠. 6분의 파이씩 계속 오른쪽으로 밀려났다는 거. 그리고 y는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의 점선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이랑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걸 그림에다가 좌표로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고가 문제인데? 그림 그려야겠죠? 그리라고 했는데 안 그리면 틀리겠지. 물론 그냥 최대 최소만 찾거나 주기를 찾으려면 그래프는 안 그려도 되죠. 식으로 티가 나니까. 그죠? 근데 이거 결국에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도 이 삼각함수도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 여러분 지수함수, 로그함수 하고 있을 텐데 지수 로그 배우고 나서 처음에 하는 거 이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을 풀거든요. 결국 하고 싶은 건 방정식을 푸는 걸 하고 싶은 거야. 최종적인 목표는 거기에요. 우리가 1학년 때는 2차 방정식을 먼저 배운다.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배워요. 약간 순서가 이상하지. 방정식을 먼저 하고 함수를 하고 그 다음에 부등식을 하거든요. 약간 이상해. 함수를 먼저 안 하고 방정식을 먼저 한다고. 근데 그거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함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을 가는 거예요.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야. 삼각함수 정의 어제 했는데 오늘 삼각함수 그래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일 방정식, 부등식 풀 거예요. 그 방정식, 부등식을 풀려면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고요. 그래프를 그려야 방정식, 부등식을 풀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에서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풀 때 그래프 그려서 안 풀죠. 생각해보면 아직 안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지수 방정식 푸세요. 그러면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비교하는 거고 지수가 같으면 밑끼리 비교하는 거고 밑이 달라도 되는 경우는 지수가 0이고 뭐 이런 거잖아. 그래프 안 그린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수를 먼저 배우고 방부등식을 하거든요. 근데 삼각함수는 아니에요. 그래프를 안 그리면 못 풉니다. 그래프를 안 그리면 못 풀어요. 왜냐면 재미없죠? 왜냐면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1대1 함수예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잖아요. 근데 얘는 주기가 있어요. 똑같은 y좌표를 갖는 x좌표가 졸라 많아요. 그러니까 식만 보고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림을 그리셔야 답이 나와요. 아무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에 비해서 796번 한번 볼까요? 그 앞에 그래프 그리는 건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 그려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좌절해 보시라고. 넘어가고요. 296번. fx가 a,
사인 3분의 파이 빼기 b분의 x 더하기 c 이렇게 생겼대요. 졸라 어렵다 그죠? a도 양수 b도 양수 땡큐. 최소값이 마이너스 5래요. 최대값 대문자 m, 최소값 소문자 m 이렇게 쓸게요. 주기가 2파이. 주기도 보통 p 가지고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건 한글로 주기가 2파이고요. f의 6분의 파이가 1 이렇게 생겼대요. 이제 a, b, c 한번 찾아보세요입니다. 첫 번째로 최소값이 마이너스 5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사인이란 녀석은 원래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녀석이고, 그럼 이 녀석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거기에다 a를 곱했는데 a가 양수거든. 그러니까 이 녀석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a예요. 근데 거기다 지금 c를 더했잖아요. c는 평행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는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a를 곱하면 a랑 마이너스 a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c를 더하면 똑같이 올라가는 거라고요. 이해되죠? 폭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이젠 최대값 최소값은 달라지겠지. 하지만 폭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요. 다시 최소값 물어봤거든. 그럼 원래 1이랑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던 게 a랑 마이너스 a로 벌어질 거고 c만큼 올라간 거잖아요. 뭐 c가 음수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리고 최소값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고. 여기. 이거 누군데? 마이너스 a 더하기 c. 최대값은 얼마겠어요? a 더하기 c. 이해되죠? 막 정리 안 해도 되잖아. 그지? 책에 보면 막 표로 정리돼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알면 다 알 수 있다고요. 아무튼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5라는 건 마이너스 a 더하기 c가 마이너스 5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주기가 2파이래. 뭐 알려주려고 나온 거예요? b 알려주는 거지. 참고로 여기 앞에 붙어있는 3분의 파이는 평행이동이에요. 그죠? 그래프의 모양이랑 상관없다고. 그냥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인 걸 이야기하는 거지. 얼마나 뭐 늘어났는지 쭈그러들었는지 짜부가 됐는지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다고요. 그죠? 아무튼 주기는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 x에 붙어있는 숫자인데 그게 누구야? 지금 마이너스 b예요. 뭐 마이너스는 이렇게 뒤집은 거니까 방향이라고 생각해보면 요 녀석이 주기랑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주기가 2파이래요. b가 얼마란 이야기다? 1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안 달라졌잖아. 원래 코사인의 주기가 2파이예요. 평행이동을 해도 2파이잖아. b로 나눴대. 나눈 게 뭔 상관이야. 똑같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b가 1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얘는요. 값을 실제로 대입하라는 이야기죠. f 6분의 파이는 a 사인 3분의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더하기 c예요. 사인 6분의 파이다. 그죠? 사인 6분의 파이 얼마죠? 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죠? 6분의 파이 몇 도? 30도. 사인 30도 얼마? 2분의 1. 얘가 1이래요. 그럼 요거랑 요거랑 두 개 섞으시면 A하고 C가 만들어지겠죠. 양수래잖아. 그런 말 없으면 의심해야겠죠? 양수인지 음수인지. 네, A, B 둘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요. 298번. 298번. y는 a 사인 bx-c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면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a 양수, b도 양수, c는 0에서 2파이 사이래요. a는 보자마자 나오죠. 얼마? 그래프 보니까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네요. 그죠? a는 2가 되겠죠. 양수라고 했으니까. 오고 있죠? 뭐 안 와도 어쩔 수 없어. 난 갈 거야. 뭐 오지 말고 내리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그래프를 대충 보면 약간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 그지? 위아래로 2하고 마이너스 2니까 A가 2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B는 주기하고 관련 있는 거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B가 B는 어디에서 눈치를 챌 수 있냐면 여기가 지금 3분의 파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고요. 조금 더 뒤로 가서 여기가 3분의 4파이라고 나왔는데 그냥 완전히 힌트를 준 거죠. 여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잖아요. 그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서 x축이랑 만났거든. 여기도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서 x축이랑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인데 주기가 얼마야? 지금 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파이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다? b가 2란 이야기다. 내가 x에다 파이만 집어넣어도 한 바퀴 돌아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지? 사인은 원래 2파이가 주기인데 나는 0에서 파이까지만 넣어도 한 바퀴 돌아갈 거라고. 그러니까 b가 2란 소리구나 이렇게 찾아진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있는 건 c인데 c는 c 혼자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생긴 거라고? 2 사인 2로 묶어서 x 빼기 2분의 c 이렇게 생겼다고 보셔야 돼요. x 대신에 뭐가 들어갔느냐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x 빼기 2분의 c가 들어갔는데 그럼 얘는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x축으로 2분의 c만큼. 근데 c는 0에서 2파이 사이니까 2분의 c는 0에서 파이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사인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켰다는 거야. 얼마큼 이동시켰는지 물어보는 거죠. 얼마큼 이동시킨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원래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야 될 녀석이잖아. 사인 곡선은. 근데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요만큼 이동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칫 다르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주기함수잖아. 똑같은 그림이 반복되는 거잖아. 아니 그럼 내가 실제로 요만큼 이동한 건지 이만큼 이동했는지 그림으로는 못 찾아요. 혹은 거꾸로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거꾸로 요만큼 이동한 거라고 해도 그림은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이해되죠? 원래 0,0에서 출발해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고 똑같은 그림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원래 이렇게 생겼던 녀석을 요만큼 움직인 건지 이만큼 움직인 건지 혹은 거꾸로 움직인 건지 알 방법이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C의 범위가 0에서 2파이 사이라고 나온 거예요. 평행이동을 하긴 한 건데 그 평행이동을 한 양이 0에서 파이 사이만큼만 이동했다고 칠 거야 라는 거니까 파이가 지금 여기 있을 거거든. 3분의 4파이니까요. 여기 어딘가쯤에 파이가 있다고 보면 요 안에서 움직였다고 생각하겠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 이동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2분의 C가 3분의 파이다. 그런 이야기니까 C가 뭐야? 3분의 2파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네요. 그죠?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값을 찾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 사실은 알 수 없지만 C의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뒤에 절대값 있는 것도 해야 되는데 그냥도 하기 힘든데 절대값 같이 붙이면 토할 것 같아서요. 요거는 내일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299번에 있는 유제까지 앞에서부터 좀 풀어보시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오늘 다 못하시면 집에 가서 해오셔야 돼요. 말했지만 이거 안 되면 방정식, 부등식 못 풀거든요. 뒤로 못 간다고요. 이제 상학함수 끝날 때까지 혼자 멍 때리고 있다가 이제 수열 들어가면 약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 못한 거 집에 가서 꼭 해오셔야 되고 그래야 내일 하는 이야기도 이어서 할 수 있어요.